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를 최적지로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이건희 미술관을 만든다 그러고 이것저것 다 모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미술관을 만든다면 이름부터가 미술관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에요. 정선의 인왕제색도, 이중섭의 황소, 피카소와 모네의 작품까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예술품은 규모는 물론 가치와 다양성 측면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증품들을 어디에 어떻게 전시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준모 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네. 자, 지난 4월에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가의 기증 의사를 밝히고 문체부가 위원회를 꾸려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미술품과 기증품, 그러니까 문화재를 모두 수용하는 기증관을 서울에 만들기로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건희 회장의 수집 철학과 유족의 기증 취지, 컬렉션 가치를 위해서 한 곳에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일단은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고요. 2만 3천여 점을 한 곳에 모으려면은 아주 다양한 수장고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미술관, 박물관의 작품을 보관할 때는 재질이나 연도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온도나 습도를 각각 다 달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수장고를 만들다 보면 각각의 수장고가 그 온습도나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되는 수장고들이 한 수십 개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사 연구할 인력들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 전공자라 그래서 그냥 미술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양 화가가 서양 화를 못 그리고 서양 화가가 동양 화를 못 그리듯이 다른 거잖아요. 각각 전공별로 또 이 분야별로 파트가 붙어야 되거든요. 연구자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예전에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19세기 초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 모으는 미술관들을 만든 예가 있지만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돼서 분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분화된 각각의 박물관 미술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작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거나 해서 전시를 만들고 하는 게 상례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지금 가칭이긴 하지만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에요. 이 얼마나 이름조차도 보면 지금 급조한 티가 나냐면 국가가 이건희 회장한테 기증을 했다는 얘기인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니까 아니면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기증을 했다는 것인지 뜻도 모호한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나름대로 포장하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는 10여 차례 논의가 거쳐서 나온 얘기고 전문가와 별도 전담팀을 꾸려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 2만 3천 점을 유형별로 나누면 대개는 지금 전 종류, 소위 책이 약 57%, 58%가 됩니다. 사실은 만들면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물의 절반이 책이니까. 그럼 미술관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고 도서관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미술품도 소위 중앙박물관에 해당되는 미술품이 한 700여 건에 1,400여 점이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온 작품이 1,200여 건에 1,400점입니다. 미술관 하는데 그걸 다 모아봐야 3,000점밖에 안 돼요. 3,000점이면 지금 기증한 것에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이런 문화 전문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소장품에 대한 연구, 소위 이것들이 어떤 유형들을 갖고 있고 어떤 내용들인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이거를 2만 3천 점을 파악하려면은 시간이 적어도
한 3, 4년은 걸릴 겁니다. 하긴 지난 4월에 이제 기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뭐 석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다 그 열부 그 내부적으로 만들었다는 TF 회의도 네. 그 위원들이 제대로 지금 구성된 거는 몇 달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네.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돼서 회의를 하다가 네. 이게 관심사가 자꾸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건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번의 회의 중에 전문가들이 끼어 들어간 거는 제가 얼마 되지 알기로 않는다.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 기증관 설립 장소나 이런 방식 같은 걸 사실 기증한 사람들의 그 유족 측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닐까,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유족들은 이런 아무 조건 없이 기증을 하셨어요. 네. 기증을 하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봐야 될 거는 그 삼성가에서 리움과 호암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기증을 할 때 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시대를 확실하게 나눠서 줬어요. 네. 고대 중세는 중앙박물관, 근현대는 국립현대미술관. 그다음에 지방으로 또 연고지별로 또 좀 나눠서 보냈죠. 네, 근데 지금 유족 측이 사실 뭐 지방 미술관 5곳에 별도로 기증할 정도로 예. 뭔가 그 작품의 가치와 취지를 존중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걸 장소를 서울로 두고 최선이었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모은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다 모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증받은 데서 안 내놓을 것 같으니까 거기는 빼고 그게 그 기증자 이건희 회장의 수집 철학이기 때문에 다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박물관, 지방미술관에 간 거는 빼고 문화부 산하에 있는 문화부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간 거만 도로 다 모으겠다는 취지거든요. 아, 네. 이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사실 지금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가치로만 봤을 때는 문화적 차원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른바 그러니까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 기증품 감정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가격을 매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약 2조 5천억에서 2조 3조 정도의 네. 가격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서 같이 해서 이제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서 가격을 내거든요. 그래서 2조 5천에서 3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는 흔히 말해서 유물들 문화재를 얘기할 때는 묵가지보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보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해를 사서 모든 작품들이 다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럼 근데 가장 사실 눈여겨봐야 될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제 뭐 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뭐 이중섭의 황소, 특히 그 석양에 울부짖는 황소라든가 또는 그 고려 불화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 기증품들을 한 군데 모아서 미술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려면 이거 다 조사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전문가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작품들 중에 근대 미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국립현대.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온 건 중앙박물관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워낙 전문기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온 근대미술품은 기존에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던 근대미술품과 이번에 기증받은 1000여 점의 근대미술품을 모으면 한 3000점 되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전 세계 어디에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대미술관이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근대미술관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 기증품 활용 원칙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